여러분 육친으로 돌려서 여러분 가족의 이름을 다 적어놓고 한 바퀴 돌려보면 한편으로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뿌듯할 수도 있어요. 왜? 그 모든 거의 중심에 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는 이제 자기를 기준으로 식상까지 봤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사실은 그 육친의 관계를 가볍게 보려면 한없이 가벼운 거고, 무겁게 보려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 박사 논문이 나올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이제 기준이 아까 값을 봤어요. 그죠? 값을 봤을 때의 기준으로 따졌으니, 을로 보는 것도 해보셔야 되고, 기준을 다 봐야 된다.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 이게 우리가 식신은, 상관은 이 기준에서 음량이 같다 했습니까? 다르다 했습니까? 같다 했다. 그죠? 여기가 플러스면 식신은 플러스로 간다 했다. 이거는 상관은 마이너스로 간다 했다. 근데 상관이란 말에 조금 어감이 조금 부정적으로 보이죠? 이거를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할 건가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이 학문이 만들어져가고 이렇게 패턴을 쓴 게 조선시대다. 근대사에서 좀 와서 바뀐 게 아니고 예전에 쓰던 걸 그대로 쓴다면 사회구조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요즘은 어쩌면 이렇게 이제 이런 말이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감의 긍정과 부정에서 탈피되어야 됩니다. 이 식신이 좋아 보이죠? 상관은 뭔가 좀 불편해. 이게 상할 상자이기 때문에 상처 입히는 관에 상처를 주기 좋을 리가 없다. 그죠?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어쩌면 서울대 동아리에서 이런 말들을 바꾸고자 변화를 시도했던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앞으로도 제도권에서는 충분히 이건 약속이니까 약속이잖아요. 뭐 이거를 다르게 부른다고 해서 뭐 내용이 틀려질 건 아니야. 그래서 그냥 이런 말 없이 이해를 된 사람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큰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것이 무엇이라 이름 칭하지 않아도 내가 잘 알고 있으면, 자, 엄마가 그를 몰라. 내 자식을 낳았어. 뭐라 내가 이름을 못 정해서, 내가 무식해서 이름을 못 정해줬어. 근데 엄마는 야가 누군지 알아 몰라? 알지? 이게 중요한 거지. 이걸 뭐 개똥이라 불렀더니 뭐 중요하노? 그죠? 그래서 요 공부가 이제 여기서 이제 정제, 평제로 나누어질 때는, 자, 아까 요렇게 볼 땐 표현해낸 거라면, 나무의 입장에서 흙은 선택적으로 나무가 오는 거를 난 너 싫어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나무가 오는 거는 씨앗이 날아와서 그 땅에 뿌리를 받고 살면 땅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양분을 나무에게 뺏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1대1의 관계, 다른 관계 말고 나무하고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극할 수 있어요. 극할 수 있어. 극하는 거 안에 합과 충이 또 겹쳐져요. 공부가 이제 올 전체를 아우르게 되는 겁니다. 극하는 관계 안에 합과 충이 있어요. 자, 갑을 기준으로 하면 토에서의 천간에 쓸 수 있는 글자는 뭐가 있습니까? 무토가 있겠죠. 기토가 있겠죠. 이거는 플러스다. 이거는 마이너스다. 플러스가 플러스를 만나는 거를 생하는 관계에서는 식신이라 했는데 자기가 극하는 관계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재라고도 합니다. 재물재자. 극해야만이 내가 취할 수 있으니까. 그럼 쉽게는 나무 기준으로는 땅에 뿌리를 내려 영양분을 받아먹고 산다. 그래서 흙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 흙이 지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플러스가 플러스를 만난 것을 뭐라 그래요? 편이라는 말을 써요. 편. 이 편자는 무슨 편자입니까? 치우칠 편, 기울어질 편. 잘 기억해야 돼요. 치우칠 편, 기울어질 편. 균형이 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제하고는 음을 만나면 뭐라 그래, 이거를? 정. 그래서 이거는 편제, 이거는 정제라고 이름 붙여. 이름이 정자가 붙으면 우리는 또 좋아하는 우리 느낌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제라는 거는 극하는 거는 표면상 보여진 건데 극하는 거는 그 내면에 들어가니 짝을 이루어요. 갑기합. 여기서 합을 이룬다 했죠. 극하는 거 안에서. 극하지 않는 관계에서는 합이 안 생깁니다. 이걸 잘 알아들어야 돼. 합은 기본적으로는 에너지상으로는 플러스가 음을 만났을 때. 그죠? 음은 뭐를 만났을 때? 양을 만났을 때. 결정 나 있다. 양이 양을 만나서 합이 될 수 없고 음이 음을 만나서 합이 될 수 없어. 설사 표면적으로는 양이 양을 만나서 합이 됐다 하지만 이런 거에는 합이 됐다면 이 안에는 우리가 모를 음양이 나눠져 있어, 안 나눠져 있어? 나눠져 있어. 그래서 본질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양과 양끼리의 합이다. 이거는 그냥 보이는 거고 내면에 들어가면 이미 음양이 나눠져 있단 말이야. 음끼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부터 명리학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전제가 이제 그 배치가 다른 학문하고 다른 게 나와요. 극하는 관계에서 그걸 하는 입장에서 재물이라 그러고, 응? 당하는 입장에서는 요거를 관이라 그래요. 토 입장에서는 그걸 받잖아. 그래서 요 놈이 요 놈을 볼 때는 관이야. 그래서 사실은 요 방만 공부가 끝나. 왜? 나머지는 똑같은 말의 반복이니까. 여기는 이건 관이 되지. 그럼 이건 뭐라 돼? 여기서 이걸 보면 제가 되지. 응. 아무튼 오늘은 간목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다보니, 자, 여기서는 마이너스 된 거를 상관이라 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로 옛날에 썼겠다. 여기는 제라는 거는 내하고 음량이 달라서 늘 합이 될 수 있는 관계니까 합. 이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제라 하면 급여성 재물,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거. 직장 다니면서 받는 정확한 자기의 대가. 남자로 따진다면 부인, 본처, 이 편, 치우치고 기울어진 거니까 바란스가 깨질 때 어쩔 수 없이 만났던 재물. 그러니까 규칙적인 일을 하다가 어떤 일에 잠시 가담해서 받아들인 시간적인 제한이 있는 거, 편은. 공간적인 제한이 있는 거, 인간적인 제한이 있는 거. 편자는 다 그래. 애인 있어 봤어요? 자, 애인을 우리는 편이라 그래, 남자 입장에서. 그럼 공간적인 제한이 있나 없나? 아무 때나 다 데리고 갈 수는 없지. 마누라는 아무 때나 다 데리고 가도 되지. 그러니까 다분히 명리학은 남성 위주의 학문이죠. 그리고 이게 시대적으로 얼마나 좀 오래전에 만들어졌는가는 이런 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거를 미덕이로 생각했던 데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밥은 먹고 산다 해놓고 이런 거를 우리가 아이디어라고 사실은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요즘의 단어를 만든다면 상관보다는 조금 변형된 말로 하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들어요. 근데 그때는 그 시절에는 시킨 대로 해서 변형을 시킨 걸 별로 안 좋아했단 말이야. 이게 4대 사상이 있거나 또는 우리가 군주주의 사회에서나 뭐 이럴 때에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대에 이해할 때는 설사 단어는 이렇게 썼다 하더라도 그 책에 잘 교재에 정리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이 그 교재 내용대로 지금 배포된 교재 내용대로 뭐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다루니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나무의 입장에서 화를 건너 토로 변형이 될 때는 그래서 이제 이게 흙으로 본다면 이게 인성이죠. 이제 주인을 바꿀 수 있어야 돼.
요거로 보면 여기 인성이듯이. 그래서 우리가 나무가 물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삶을 유지하고 하지. 근데 뭐 불도 있어야 되고 흙도 있어야 되고 쇠도 다 있어야 되잖아. 그래도 1번 물을 우리는 나무에게 뿌리를 통해서 잎까지 순환되는 자기의 엄마 근본으로 봤어. 그래서 이걸 정신세계라도 이야기를 하고. 자, 그러면 이 흙의 입장에서는 요놈이 또 나무에게 물이 하듯이 똑같은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보면 이게 화생토. 그죠? 이름을 이렇게 붙였지만 이게 중심이 되면 이 이름들이 달라지죠? 응, 식신상관이 되겠지. 자, 아무튼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서 나왔던 중요한 이야기. 목극토의 관계에서 극하는 관계에서 합과 충이 나온다는 걸 알아야 돼. 합은 갑목이 기토를 만나서 갑기합을 하는 정제의 형태로 짝이 되고, 무토를 만나면 무갑충 하나. 충, 여기서는 충이 생기고 여기서는 합이 생기고. 그 말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게, 충하고 합하는 거는 관계 중에서 익사이딩 한 거지. 맞아요, 안 그래요? 이거는 생하는 관계라서 익사이딩 하지 않아. 그냥 밥 먹고 싸는 거야. 밥을 먹어서 쌌어. 한 단계 건너서 모양이 달라지는 거야. 육진법에서 가족의 관계를 탈피하지요. 남자로 따지면 뭐가 돼? 부인. 여자로 따지면 남편. 여기까지는 결정난 거잖아. 이거는 우리가 촌수도 결정나 있지. 멋지잖아. 엄마, 자식. 남자에게는 물론 이게 자식이 되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달라지는 요기는 이미 하나의 에너지가 변화돼서 조절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관계는 지금 보면 극하는 관계에서 합충이 된다는 것은 요 입장에서도 요거하고는 극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여기서 합이 또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여기 을이라는 놈이 하나 또 있지. 만약에 이게 경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경금도 있고 신금도 있겠죠. 그죠? 경금의 입장에서는 을목하고는 합을 하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을씨는 만나면 충을 합니까 안 합니까? 충을 하지요. 각경 충을 하지요. 여기에서 마이너스의 에너지가 강한 거는 극하는 거의 갑에게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지 못합니다. 갑신 충은 없잖아. 그죠? 여기서 이 을의 입장이 또 돼 보면, 을은 기을충은 돼. 요거하고 합을 댔는데 요놈이 와서 때리지. 요거 잘 알아들어야 돼. 아까 내가 비견급제 설명했잖아. 갑이라는 남자에게 을은 무엇이 돼? 급제. 나의 죄를 빼들어가는 놈이지. 찬탈해 가는 놈이지. 그럼 여기서 보이 이놈의 죄가 뭐가 있어? 아까 무토가 있고 기토가 있었지. 그치? 갑기 합이 되어 있나 없나? 요놈하고는 관계는. 합이 되어 있는데 재물 또는 여자라 했어요. 재물이라 치자. 나에게는 중심적으로 이놈이 없을 때까지는 요놈하고 잘 버텼나 안 버텼나? 각기 합이 돼서 그거의 관계면서 합이 돼서. 근데 요놈이 딱 출현하는 순간 기을충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그럼 이 삼각구도에서 관계의 변화가 생겼어 안 생겼어? 이놈이 나타남으로 해서 나의 천하 죄를 건드려서 찬탈하려 하니 갑의 입장에서 급제라 붙여도 마땅하겠지. 좀 어려워 보여도 천천히 이 부분만은 한 달이 걸려도 관계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퍼펙트하게 이해를 하면 글자끼리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서의 평면적인 관계는 끝난 겁니다. 명리학에서 아주 중요한 논제인데 그냥 단순히 뭐를 보면 편제다 정제라고만 외우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련한 거북이 등짝에 바둑판 이고 댕기는 거와 같다. 왜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가를 알아야 된다. 왜 이렇게 붙이는 거야. 그리고 이 그걸 하는 관계라는 게 그걸 하는 주체에 이놈이 지금 음이면 그걸 하는 놈이 음이면 그걸 하는 죄와 합되는 것은 없다. 그걸 하는 놈이 누군가하고 합이 되려면 양이어야 된다. 그걸 받는 놈이 음이어야 된다. 그걸 하는 놈이 양이어야 된다. 그걸 받는 놈이 음이어야 된다.
이거를 요즘 비유에 맞지는 않지만 제가 옛날에 신세계 때 이런 비유를 썼어요. 그것 때만 해도 미투 시절 뭐 내용이 그런 게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요즘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이런 비유가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를 타고 가는데 앞차를 뒷차가 받았어. 근데 앞차에 남자라 내같이 운전 매너 있게 잘하죠 제가. 뒷차가 와서 땅 때렸어. 내가 바친 입장이면 됐습니다. 매너를 지키고 가겠지. 뭐 반반은 그 정도 바쳐도 됩니다. 그지? 그걸 한 관계 이런 거를 잘 살펴볼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차가 요래 있는데 요쪽으로 진행을 한다. 꽝 받았다. 이래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관계는 보통 남자끼리는 잘 안 되지. 인연이 돼도 영화에서도 여자끼리도 안 되지. 이거는 누가 해결해줘? 아니 보험회사가 해결해줘. 보험이 알아서 해결해준다. 찢고 보고 싸우는 것도. 두드리 패고 싸웠으면 둘 다 잡혀가는 기고. 근데 남녀가 됐을 때는 좀 여기서 이제 영화에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남자가 여자를 받았다. 여자가 남자를 받았다가 장면이 좀 달라요. 이런 거를 요런 부분에 비유해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걸 하는데 목극토 주체의 힘을 가진 게 음이라면 음적인 에너지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나무가 토의 에너지를 극하지요. 극한다. 이게 극한다를 조진다 뭐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제어한다. 합리적으로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이럴 때에는 이게 양간이어야만이 음간하고 이루어진다. 근데 제어를 강한 놈이 음간이면 제어하는 것과는 충만 생기지 합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이놈의 짝은 또 따로 있나 없나? 그래서 항상 자기를 음간은 제어하면서 자 여기다 옛날의 부부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거라. 이거는 옛날의 부부관계. 명리학적으로는 지금의 시대가 변해서 명리가 바뀌어야 된다. 거기도 난 동참을 하고 그대로 나 또 옛날 그대로 쓰지만 사람이 응용력이 있으면 되나 안 되나. 대저발단된 민주주의는 그때 시대에 맞춰서 발빠르게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을 바꾸는 것도 있고 옛날 법을 자연법을 적어놨지만 인간이 유연하고 예의를 지켜 그 법을 응용해서 따라가도 되지. 훌륭한 거는 사실은 제도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해하고 현대에 맞춰서 적응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어려우니까 대중에서는 법을 바꿔야 돼요. 근데 이제 부부의 논으로 본다면 예전 사람들의 부부관을 동양 사람들의 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남자라고 상징했잖아요. 그죠? 내가 극하는 것 중에서 음량이 다르면 요 놈은 자기를 극하는 거에부터 삶을 유지하는 게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가 천간변화에 공부를 했어요, 안 했어요? 갑이 지상 위에서 존재하는데 자기의 부는 시간, 공간을 나누어도 10분의 1로 주어졌죠. 천간의 글자 중에. 근데 이놈은 스스로가 조절 장치가 없어. 스스로의 조절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음양 오행의 균형 감각으로 조절해놨단 말이야. 계절로 조절해놨고, 시간으로 조절해놨고, 공간으로 조절해놨고. 맞지요? 그럼 10분의 1만 지가 써야 되는데, 지는 자기 조절 장치가 없으니 끊임없이 성장하려고 하겠지. 갑으로서. 그럴 때 제어를 주는 놈이 누구? 경금이 와서 임마에게 시간의 알람을 준다, 이가. 네가 끝났다. 지금 땡 치는 순간부터 살아있으면 내가 조진다. 견제한다. 조절한다. 그러면 이놈이 변한 게 뭐라 그랬어? 어리라 했잖아요. 이놈한테 압박을 받으면서 존재가 쓰러져야 할 때 나의 새끼가 나온다든지 나의 변형이 나온다면 이놈이 가장 힘을 못 쓰는 모양으로 바뀌겠지. 여기서 압력을 받았으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어떤 놈이야? 갑이라는 놈이. 여기에서 이 경을 환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환경, 변화, 시간의 변화, 공간의 변화, 인간의 변화.
갑이 여태까지 놀던 데에서 지는 지대로 막 살았는데 경이라는 환경이 도래하여 갑으로 하여금 메시지를 줍니다. 너의 시간 10분의 1은 끝났으니 바뀌어라. 변하라. 그런데 거기서 못 변한 거는 갑으로서 다이. 사망. 시간에 못 이겨 죽는 걸 우리가 나이 들어서 죽는 인간도 볼 수 있죠. 겨울이 겨울로 있다가 겨울이 봄으로 변한 거는 봄으로 살아가고 그대로 있는 겨울은 끝나버리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 이 입장에서는 일부는 죽었겠지. 각경충으로. 살아남는 것은 가장 이 경한테 피해를 안 입는 모양으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을의 모양으로 또 자기 삶의 10분의 1을 살아가게 돼요. 천간 변화의 원리와 이 지금 오행 상생상극 육친의 관계는 아주 딱 맞떨어지는 이론입니다. 다를 수가 없지. 그놈의 이론이 펼쳐나느냐 꼬불쳐나느냐의 차이인데. 여기서 좀 혼란이 올 수 있어요. 단순히 육친법은 그냥 뭐 식신상관, 편제정제, 정관편관, 편인정인 이렇게 해서 외워도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 그렇게 외웠다 하더라도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겠다. 정편을 붙이는 데서. 자, 여기서도 이제 정관편관이 오죠. 이렇게 와서 나를 기준으로 같은 양이 와서 때리는 걸 뭐라 그래? 편관. 편. 치우칠 편이죠. 근데 음이 와서 때리는 거는 정관이라 그랬어요. 이 정자라는 거는 갑경충은 충을 해버리죠. 이거는 그거에 관계에서는 합은 아니지만 죽여버리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적당한 제어, 충하면서 극하면서 충하지 않는, 충은 때리는 거죠. 제어하는 마땅한 곳에서 이게 정관, 국가의 법률, 이건 임시법률, 지역의 법률. 내가 돈을 어디서 빌렸었는데 조폭의 그러니까 돈을 수금하는 그 동네의 법률. 그리고 만약에 간목이 여자라면 이런 신금을 만나면 그걸 하기는 해도 충하지는 않지요. 근데 경금을 만나면 어떻게 돼? 충은 아니더라도 각경 충하지. 충하면서 상체기도 내지요. 그래서 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익사이팅한 경기, 스포츠, 조폭, 전투, 게임 이런 데서는 편관을 쓰는 거예요. 그 편관의 에너지. 투표권으로 얻는 거. 이거는 국가의 지정으로 얻는 거. 투표는 아주 객관적인 판단인 것 같지만 인기지요. 자기 극렬하지요. 그래서 편제와 편관의 관계라는 것은 치우쳐 있으니까 오래 갈까요? 못 갈까요? 그래서 애인 사이가 아주 본초보다 오래 가면 그거는 이미 정편제가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야? 바뀐 거예요. 내가 나라를 대한민국에 태어났지만 살아있는 삶의 질적인 부분 또는 양적인 부분이 일본하고 늘 붙어가 무슨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호정은 한국이지만 일본을 정관으로 쓴다는 겁니다. 편이라는 것은 불편해서 오래 못 가게 돼 있어. 그래서 어느 공간, 어느 시간, 어느 인간대에만 쓰는 건데 그게 쭉 가면 이미 정편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야. 이걸 알아야 돼. 직업도 마찬가지고 재물의 형태도. 이 변화를 알지 못하면 그난 직업의 패턴,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정편을 구분해 버리기 때문에 사주 판단에서 제대로 된 자연이법을 적용하지 못합니다. 명리학은 자연이법입니까? 국가의 법률입니까? 국가의 법률, 우리나라 헌법이 명리 정도로 이 세상의 이치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 그런데 그런 거를 인간이 알고 있는 사소한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관계로 정편을 제한한다면 자연법에는 틀린 이야기다. 자연법에. 자,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지만 명리적인 관점이니까 오해하지 마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일로 가서 적을까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 이래가 결혼한 혼인신고서를 가면 이거는 정의 관계죠. 여자로 볼 때는 정관, 남자로 볼 때는 정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그런 사이에 뭐 서로가 마찬가지입니다. 왜 남자가 여자를 바꾸는 거면 하지 말자. 왜 서는 거 문제가 돼? 남자들이 문제 있는 거지. 힘도 없는데. 그죠? 네. 그래서 B라는 여자가 A-라는 남자를 인연 속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이 관계가 한 20년 됐으면 시간상 우연히 10년이다 그죠? 그럼 이게 정의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편의 관계에 있다면 시간의 제한, 공간의 제한에서 편은 존재하지를 못합니다. 사회적인 법률만 그럼 최근에 난 판결 있죠. 어디까지는 어떤 감독이 있었죠. 모 감독. 텔레비 전혀 안 보십니까? 모 성이 뭐더라? 많이 지금 모 감독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 그 전체는 이야기하지 말았잖아. 홍 씨라는 영화 감독이 뭐 A라는 가정이 있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B라는 친구를 만나고 이게 소문으로 돌 때만 해도 이거는 무슨 관계야? 편제. 그런데 이거를 주도적으로 온 데 다 퍼뜨리고 이래 살면 아직도 명리적인 관점에서 공부가 부족하면 이걸 편의를 한단 말이야. 온데 이 사람의 얼굴은 우리 모르잖아. 근데 이 사람의 얼굴은 어쨌든 다 퍼져놨나 안 퍼져놨나. 지금은 이게 정이야. 근데 이 사람이 또 이걸 끝내고 일로 돌아갔다. 그래서 또 온데 이렇게 댕긴다. 이게 또 정이야. 자연이. 그걸 우리가 착각을 하면 이걸 지속적으로 시간, 공간, 장소에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편이라고 본단 말이야. 아니다. 이게 예를 들어 재물로만 따집시다. 누군가가 직장 생활하면서 지속적으로 늘 남들한테도 그 명함을 쓰면서 하루에 한 달에 받아들이는 게 100만 원을 받아왔어. 이게 정제지요. 근데 이 양반이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짤짤이 흔드는 아르바이트도 있잖아. 이런 아르바이트를 해서 매일 출근 안 하지만 200씩 벌었어. 자, 이럴 때 이거는 정이고 이건 편이겠죠. 액수가 크더라도. 그죠? 근데 이걸 갖다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이거는 이제 뭐 하든가 말든가 내비두고 어떨 때는 뭐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고 마음에서 본다면 이게 정입니다. 그게 우리는 직업의 속성만 가지고 정이다 편이다 볼 수도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람이 요즘 대리운전만 해가지고 대리운전이 주업이면 이게 정제입니까 안 됩니까? 규칙적으로 가면 이게 정제예요. 규칙적으로 나오는 돈은 정제입니다 이게.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친구 사무실이 무슨 오픈을 하는데 좀 도와준다. 남들이 볼 땐 이게 양복 입고 가서 멀쩡해 보이지만 이게 편제라는 이야기야. 그러나 어느 날 여기서 자리를 차가지고 명함을 가지고 이걸 지속적으로 하고 이걸 일주일에 이틀밖에 안 하면 이게 편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공부는 인간관계에서도 그 관계 속에 내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는 걸 잘 공부해 보시면 그 안에 답이 있어요. 정은 정다운 모습이 있고 편은 편다운 모습이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내가 정이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편이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지금 정에서 편으로 돼버렸다. 내가 이제 남자지만 그치? 어떤 여인의 정관에서 편관으로 바뀌었다. 여기서 내가 정관이 되려면 편관이 된 지금의 모양 그대로 하면 될까 안 될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연이법이 답을 준다 이가. 바람난 부인을 자기가 진짜 원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내가 정이 되면 되나 안 되나? 되지. 남들한테는 내가 자꾸 내가 편이 됐는데도 정이라고 우기는 거야. A라는 여인의 내가 남편이었어. 창함이. 이때는 내가 이야기했잖아. 이건 정이라고. 응.
정의 관계인데 이 사람이 창암 말고 청암이라는 남자를 또 만나가 여러 활동을 열심히 하고 하면 내가 이게 정이 일로 가고 내가 편이 되겠지. 응? 그러니까 편이니까 편 같은 짓을 한다고 행동을 마누라한테. 그게 편이 하는 짓이거든. 자꾸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편제가 되나 안 되나. 나는 그 사람한테 편관이 되나 안 되나. 편관이 돼버리는 거야. 편관. 하는 행사 꼬라지가 어느 날부터. 그럼 자연히 부비수도 이건 편관이야 나는. 그치? 필요할 때에만. 생활비 받을 때에만 남편이. 자식 문제로 뭐 파출소 가야 될 때만 너 그 새끼니까 네가 봐라. 이런 편에 치우쳐서 쓰이겠지. 근데 이게 진짜 다시 자기가 그 상황이 편이라는 것을 느끼고 정이 되려면 이걸 원한다면 이놈의 속성이 정에서 편으로 갔던 게 다시 정으로 가야 되겠지요. 이겁니다. 핵심은, 명리학의 핵심은. 나의 아이가 엄마인 나를 보고 계모 대하듯이 대해. 그러면 그걸 편인입니다. 여기서 설명할 건데. 요거 설명 좀 먼저 해볼게요. 제가 이래 중구난방으로 해도 오늘 한 단계만 이해하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물에서는, 물이 나무를 볼 때는 이제 나무가 기준이니까 플러스가 플러스로 오는 거를 뭐라 그래요? 편인. 이걸 편이라고 그랬어요. 편인. 그러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오는 거는 정인. 자, 이것도 좀 남성기방적인 학문입니다. 여기서도. 음량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이게 불러보면 이제 상관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달라서 오는 거를 오케이라고 했지. 근데 여기서는 일로 내려가는 걸 상관이라 했지. 왜 그럴까? 에서는 저도 캐션 마크를 가진 고전적인 생각 또는 음량에 또 새로운 입법이 있겠죠. 물로 본다면. 자, 이게 이제 남성을 기준으로 본다면 엄마가 이거는 맞지? 엄마는 자기하고 성이 달라야 되지. 누구라도. 이게 여성이면 엄마는 또 이렇게 돼야 되지. 하여튼 이제 엄마 입장에서 본다면 뭐 성이 이게 돼야 되겠지. 그지? 맞잖아요. 정인이. 여자가 간목일 수 있잖아. 그러면 자기의 엄마는 여자잖아. 그럼 플러스 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런 경우를 왜 편인이라 했는가? 그러면 엄마의 속성이 달라야 되는가? 남자, 여자와 관계없이. 하는 성적인 문제도 나옵니다. 아니, 고민할 필요 없고, 이제 남아있는 숙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깊어지라고.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이런 거예요. 뭔가를 받아들여서 주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이제 음량이 다른 것이 오는 거를, 받아 먹는 거를 우리가 정이라고 했을 때에는 음량의 이치가 있는 거야. 사실은 이렇게 달라지고 여기서도 식신의 에너지보다는 현대에 쓴다면 상관으로 가서 이것이 또 음량이 달라지고 여기서 계속 음량이 달라지는 것만 돌려보면 또 답이 나와요. 어쨌든 지금 기존의 명리학에서는 똑같은 거를 편인이라 했다. 여기서의 똑같은 거는 제가 볼 때는 같은 양과 음을 썼던 거는 이런 오행의 변화가 아닌 기질의 에너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편인을 계모라 했거든. 계모는 내가 맞짱을 떠서 개기나 안 개기나. 네가 뭔데 우리 엄마 대신. 그러려면 이런 에너지가 돼야 돼. 이해가 됩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제 엄마 자체를 음량이 같으면 편인이라는 거는 치우칠 편을 썼어, 그지요? 여기서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고민이 좀 돼도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문제를 헤맸으니까. 지금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걸로 이해를 될 뿐이지, 말로 표현하기가 좀 애매해, 사실은. 이 음량이 다른 걸 이렇게 불러야 되는 상황을. 여기서의 식신, 상관, 여기까지는 수월하게 가고, 재관에서는 문제가 간단해요. 재관에서는. 극하는 관계 속에 합과 충이 다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인성의 문제에서 음량이 다른 거를
정인이라고 하는 거를, 한편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 남성 위주의 학문으로 간목을 남자라고 봤을 때 엄마는 성이 다르니까 나의 엄마는 음이어야 된다는 걸 정인으로 보고 이거를 계모로 보는 건 이해가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걸 여성에 비유해보면 성적인 문제로는 해결 안 되는 뭔가가 있단 말이야. 그럼 여성이 간목이면 이게 정인이 돼야지, 그치? 네. 엄마는 성이 같잖아. 그래서 어떤 거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성을 구분해놨고, 명리학에서. 어떤 거는 조금 그 부분보다는 다른 더 심오한 이유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하고 있어가 될 일은 아니 그렇구나 하면 돼. 그렇구나. 자, 뭘 설명하다가 일로 갔냐면 지금 여기까지의 관계는 1차원, 우리 육친의 관계로 보면 1차원적인 관계입니다. 엄마, 내, 자식, 여성분으로 본다면. 남자로 봐도 엄마, 내, 그러니까 배운 거, 받아들인 거, 싸는 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입력, 그죠? 인풋. 이건 아웃풋. 받아들인 걸 변형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기울어진 걸 받아들여서도 바로 풀 수 있는 것의 중심은 내가 된다. 그럼 여기서 육친법에서 기본이 되는 걸 여러분 아까 요거 이제 설명했잖아요. 그죠? 네. 자, 이제 여기를 보면. 자, 이래 봅시다. 먹은 만큼 못 사면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래서 먹은 만큼 배출되는 거. 배출되는 것만큼 못 먹으면 영양실조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공부라 그랬어, 인성을. 공부 잘하는 아이 만드는 방법. 이거는 육친법에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한겨울에 태어난 아이는 물이 그닥 다른 계절보다 필요해요, 안 해요? 이거 많이 안 필요하다, 그죠? 그럼 엄마가 많이 안 필요하다. 다른 엄마하고의 관계보다는 일반적인 엄마들이 1m 거리에서 근접해서 도와준다면 겨울 아이는 2m, 3m 떨어져도 되나 안 되나? 자, 이런 게 삶 속에서 느껴지는 거는 어떤 아이는 엄마가 어릴 때부터 케어를 해줘, 바로 커. 근데 어떤 아이는 엄마가 없어도 잘 크나 있나 없나? 꼭 없다는 게 아니고 나가서 일을 봐도. 그러니까 2, 3m 더 떨어져 있어도. 상식적으로 이 나무가 여름에 태어났다면 이거의 힘이 바깥에서 필요해, 안 필요해? 물이라는 게. 그러니까 상대적이 아니야. 나의 상대적이라는 거지. 나의 관점에서. 엄마의 관점에서가 아니잖아. 물의 입장에서 본다면 나무라는 건 그냥 수생목, 줘야 되는 존재잖아요. 그렇게만 배워서 우리가 교육이 한다면 자식을 죽일 수 있을까 없을까? 살릴 수도 있지만 죽일 수도 있다. 겨울나무에 물을 자꾸 주면 나무가 썩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부모, 뜬나무, 물에서부터 뜬나무, 물이 넘쳐서 썩은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를 다른 말로 하면 과가 났다. 굉장히 얼마나 그거 속된 표현이에요. 겨울나무에 물을 계속 주는 엄마와 사는 것보다는 과가 낫다.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까지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자녀 교육을 시키는 데서 엄마가 일반적인 유아 교육과 자녀 교육을 배운 사람이 명리 자연의 이치를 모르면 겨울에 태어났다는 걸 꼭 겨울에 태어난 건 아닙니다. 팔자 구성상 물이 필요 없는데 물을 자꾸 주면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똑같은 방식으로 자식을 키웠는데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하죠. 자식 7명을 다 키워가 다 성공시켰다면 그 엄마는 자연의 이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지가 알았던 그렇게 됐던 잘 적용한 사람이에요. 근데 똑같은 패턴대로만 한다면 우리 세상에 똑같은 팔자가 있어 없어? 자녀 교육에는 실패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의 탄력성이 없고 상대에 따라 내 대하는 게 변화되지 못하면 효과적이지 못한 관계가 성립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뭐 편인의 내용이 뭐 응용력이고 기울어진 공부니까 야매 공부고 임시 공부고 임시 방편이 능통하고 뭐 이런 것들은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보시면 되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이렇게 해서 부르는 게 가족 간의 관계로 부를 수 있는 육친법. 이해가 되십니까, 일단은? 그러면 자, 요게 나의 엄마다, 그죠? 기본적으로. 엄마의 엄마는 이거 맞아, 안 맞아? 엄마의 엄마는 이거 맞아, 안 맞아? 이 엄마의 남편은 돼, 안 돼?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엄마야. 엄마야. 그 엄마의 남편 낮에. 그러면 자기 엄마의 남편이 이 할매가 어떤 남편하고 살았는가, 내하고 일맥상통한 게 있어, 없어? 그래서 인연은 육친법을 못 피하는 겁니다. 자, 내 자식입니다. 여러분, 자식 있죠? 네. 자식이 딸만 기준으로 할게요. 딸. 맞아, 안 맞아? 딸의 딸. 그죠? 네. 그 딸의 재물. 내가 되지요. 몇 대만 돌리면 돼? 딸. 이러면 1대, 2대, 3대, 4대, 5대. 5대, 내 기준으로 5대 밑에 내 자식들이 딸을 놓는다면, 5대 밑에 내하고 똑같은 게 나타나지요. 그래, 우리 그 병원에 가면, 그게 뭐 환경으로 따지는 어쨌든, 가족 병력을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우리가 피해갈 수 없잖아요. 내 삶이 내 자식들하고 무관하지 않잖아요. 하늘나라에서 뭐 세리가 나타났어요. 그건 세리고 인간은 하늘나라에서 못 오잖아. 이런 관계입니다. 자, 내 기준은 내 딸이죠. 내 딸이죠. 그럼 이건 손녀 아니야. 손녀의 남편. 내다 말이야. 내 손녀의 남편은 내 꼬라자의 모양을 만날 이런 모양 아닙니까? 그죠? 내 팔자로 보면. 그럼 내 손녀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변해야 돼, 안 변해야 돼? 비록 이 가치 전체를 100으로 올리지는 못해도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간에 따라서 유용하게 변할 수 있는 나의 마음 또는 텐션은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명리학의 고수는 저 아이 시집도 안 간 아이의 3대 밑에 어떤 자식을 놓을까 알죠? 농사 잘 짓는 사람은 그 도사 아니라도 돼요. 농사 잘 짓는 사람은 그 밭에 농작물 지금 스코어를 보고 내년에 어떻게 될까 정도 알까 모를까요? 압니다. 왜냐하면 또랑을 어떻게 해놨는지, 밭을 어떻게 갈아놨는지, 그지요? 농로를 어떻게 해놨는지, 청소를 어떻게 해놨는지, 퇴비를 어떻게 모으고 있는지, 거기서 나온 쓰레기를 어떻게 했는지, 진입로를 어떻게 둔 걸 가지고 내년 농사도 된지 안 된지 정도는 해놓잖아요. 그리고 물을 근원지를 어디에서 두고 있어가 가물면 물을 어떻게 빨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비록 가뭄이 안 들어가 농사가 잘 됐다 하더라도 그 친구의 밭이 수로나 이런 거에 연결 없이 하다못해 뭐 물꼬를 틀어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걸 전혀 배제하고 만들어 놨다면 가뭄 때는 당연히 그럼 뭐라 하면 돼? 3년 안에는 꼭 어려운 일이 닥친다. 맞나 안 맞나? 3년에 한 번씩 가뭄 오나 안 오나? 그러니 도사가 따로 있단 말이야. 그러니 명리의 도사가 나오지 말한 법이 있어요. 당연히 있지. 하다못해 농사 짓는 일에도 전문가는, 성학자들은, 그런 부분의 전문가는 이 밭이 수확량이 제대로 되겠다. 똑같은 크기지만 여기가 더 알차겠다 정도를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육친으로 돌려서 여러분 가족의 이름을 다 적어놓고 한 바퀴 돌려보면 한편으로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뿌듯할 수도 있어요. 왜? 그 모든 거의 중심에 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변할 수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일단은. 근데 우리가 만나보면 난 때려주기도 못 바꾼다 이런 사람이 있어, 없어? 그런 사람은 우리가 명리적으로 보면 결정난 부정의 운명은 대대로 그대로 물려받는다, 안 물려받는다? 누구 때문에? 쥐 때문에. 자기 때문에. 이런 거를 근거로 보면 부처가 안하라고 제자들하고 길 가다가 한 무덤의 그 뼈 무덤을 보고 절을 하고 제자가 아이고 부처시여 어떻게 이렇게 널려있는 뼈한테 절을 하면서 안하나 여기에 나의 부모가 있나니라. 틀린 말이겠습니까? 그래 맞을 수밖에 없죠. 이거는. 거기에 없으면 어디 있냐 말이야.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아주 합리적인 생각으로
사고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 같아도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유전자로 볼 때 이게 유전자로 봅시다. 웃기잖아. 균형 감각을 20, 20, 20, 21에서 5행이 멋지게 만들어져도 만들어진 그 이유 때문에 환경에서는 기울어져요, 안 기울어져요? 봄에는 이놈이 큰 소리 치고 여름에는 이놈이 큰 소리 치고 가을에는 이놈이 큰 소리 치고 겨울에는 이놈한테 힘이 실리니 20대, 20대, 20의 균형은 깨지잖아요. 그치? 가을에는 가을 이야기가, 겨울에는 겨울 이야기가. 또 시간상으로도 무의 시간이 있고 화의 시간이 있고 금의 시간이 있고 수의 시간이 있죠. 그럼 또 깨져. 또 우리가 면면이 만나는 사람마다 내 에너지에 무언가를 지배하거나 나로부터 지배당하는 에너지가 있겠지. 그럼 에너지 손실이 있어. 또 깨져. 그죠? 하물며 완벽하고 퍼펙트하게 태어나도 인생살이라는 것은 우여곡절을 겪게 돼 있는데 이미 우리 삶은 깨진 거 알잖아. 그 깨진 거에서 때로는 재수족에 보충받을 수도 있겠지. 내가 이 기운이 부족했는데 이 기운이 확 들어온다. 근데 매 그 기준만 있을 수 있나? 깨져 있는데 안 그래도 불이 넘치는데 또 불이 넘치면 속에 천불로 죽을까 안 죽을까? 죽죠.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이 공부를 해갖고 삶에 유용하게 쓸 것인가? 우리는 시간, 공간, 인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재된 오행을 변화시켜주는 걸 알아 몰라.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심리 상태를 유지하거나 인간관계를 유지하거나 공간을 활용한다면 가능한 한 좀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자녀들의 수명, 적어도 명예의 한계가 있고 수명의 한계가 있고 재력의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보다 나은 삶을 사는 데에는 분명히 뭔가가 열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열쇠를 찾는 거예요. 세상을 여는 열쇠. 우리들만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여는 열쇠를 우리는 그 도구로 우리는 명리학을 선택했어요. 어떤 사람은 노래가 될 수도 있죠. 힘들고 어려울 때 노래를 불러서 그걸 극복하는. 어떤 사람은 스포츠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 어떤 사람은 명예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예전에 우리 드라마를, 지금도 드라마를 보면 여자 운명을 바꾸는데 10% 정도는 자기가 열심히 사는 거죠. 90%는 서방 잘 만나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남자들 운명을 바꾸는 것도 드라마의 90%는 뭐로만 설정해? 마누라 잘 만나고 자기 잘 만나는 거야. 10%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일이지. 결국은 뭐가 쉬운 일이야? 자기를 만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사람을 통해서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진 데서 미래에 이 자리를 차지해 줄 사람이 우리 지금 A 같으면 우리 아가 머스마 같으면 미래에 이 자리의 위치를 만들어줄 어떤 도구가 있는 거죠. 그게 언젠가 와, 안 와? 자, 이게 잘 만나면 되지. 우리 딸이다. 언젠가 이 5가지 구성요소 중에 하나인 이게 새로운 인간이 들어와, 안 들어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긍정적이려면 얼마나 긍정적인가 설명해 줄게. 내가 갖고 있는 팔자에 이런 것들이 다 병 났어. 이 병이 났어. 병이 났어. 그죠? 내 혼자 홀로 독야청청 외롭게 살아. 근데 내가 여자다. 이렇게 남편을 만나면 금이 들어와, 안 들어와? 새로운 금이. 근데 그 남자의 엄마의 정신세계, 엄마마저도 너무 멋져. 이 엄마 만나, 안 만나? 맞잖아. 내가 만난 남자의 엄마 아이가 이해 안 되나? 됩니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자, 요거를 이제 돌려볼게. 이 지금은 아이는 태어나서는 주위에 아무도 없는 불행한 삶을 태어났어. 뭐 있어도 유명무실인. 근데 사람이 바뀌면서 요거를 선택할 수 있지. 요거 선택되면 요게 바뀌나 안 바뀌나? 바뀌지? 이 사람의 요거로 보면 뭐고? 그러니까 내 엄마의, 그러니까 시어머니지. 시어머니의 재면, 시어머니의 아버지 만나, 안 만나? 시어머니의 아버지 아이가. 자기가 극하는 게 시어머니의 아버지 재물이니까. 그러면 이거 하나 바꾸는 것이 전체가 다 바뀌나 안 바뀌나? 다 바뀌어버려요. 그렇게 또 부정적으로 바뀌려면 이거 하나 잘못 돌아가. 이거 전체가 박살이 나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대신한 공간으로 우리는 볼 수도 있죠. 그죠? 공간도 이렇게 영향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이 옛날에는 삼인행의 필류 아사라. 3명이 길을 걸어가면
내 팔자에 그 3명은 중에 1명은 친구가 되든 비겁이 되든 이 안에 들어가겠지. 그래. 그런 한 사람 잘 만나는 거라 해서 내 인생이 확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그 기준은 나라니까. 그리고 우리는 자식들한테 친구를 사귀는데 어떤 친구를? 지가 아보다 나은 친구를. 그 뭐로 낳는 걸 알아? 그 일반적인 엄마들이 자기 아보다 낫다 안 낫다를 판단할 안목을 가지고 있나? 일반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아니 그러니까 안목을 남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냐고. 그런 안목이 없는 지금 엄마가 아 보고 뭐라 하노? 안목을 가지고 사람을 가려 사귀라니. 아니, 지도 안 되는 걸. 지도 안 되는 걸 어떻게 어린 자식 보고 가려 사귀라노? 그 기준이 그럼 뭐야? 엄마 입장에서의 기준. 응? 아이의 친구를 보는. 아들의 친구면 비견이 되겠지. 겁재가 되겠지. 그지? 이게 확대되면 인생에서 선생도 되겠지. 그지? 인수가 되겠지. 그지? 친구를 사귀는 건 친구의 엄마를 만나는 것과 같으니까 인수도 되겠지. 친구를 사귀는 건 친구의 아버지를 만나는 거니까 쟤도 되겠지. 그죠? 그럼 관까지 되겠지. 친구 하나만을 두고도 여기까지 확장이 됩니다. 확장이 된다고. 그런데 과연 우리는 엄마, 아버지 다, 이게 뭐 아버지도 포함하잖아. 뭐 아버지는 대수가. 아버지는 말이 없기 때문에 말을 뺑기고, 엄마는 답답하니까 너는. 이 부모들이 자식으로 하여금 사람을 가려 사귀라 그래. 그럼 가려 사귀는 눈이 있어야 될까, 이거? 그 기준을 요즘의 부모들은 뭐에 주고 있냐는 거야. 재물에 주고 있지. 상대가 가지고 있는. 관에 주고 있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저 집 몇 평에 사는가? 저 아버지 몇 하는가? 이제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로 따지면 와, 저 아버지가 의사다. 무주제. 저 아버지가 정치인이다. 무주제. 대학 교수다. 무주제.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 중에 온전한 게 있더나? 온전한 게 드물어. 일반 우리가 그냥 엄마 나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막 우리 집 끝다. 그러면 온전할 수가 있어도 그렇게 말한 엄마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서 가려 사귀려 했던 것 중에 온전하기는 어렵단 말이야. 왜 온전하기는 어렵을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특별한 관을 가지고 있다. 누군가가 그 시대에 비견될 만한 죄를 가지고 있다. 이렇다면 이 균형은 깨져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 시절에 이런 걸 좋다 할 뿐이지 균형은 깨져 있잖아. 그 깨져 있는 일부가 이 어떤 아이의 그 아들 친구야. 아들 친구로서 이걸 봤어. 근데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회적으로 올라갈수록 이 아들 친구인 야 자체는 균형이 깨져 있나 안 깨져 있나? 깨져 있잖아. 그러게 결국은 무슨 말이냐. 내 아들이 안목 있게 사람을 만난다는 거야. 내가 지금부터라도 세상에 안목을 가지는 거란 말이야. 내가. 왜 내 자식이 잘 살기를 쓸데없이 한 길 건너 기도하냐 말이야. 내가 잘 살면 되는데. 내가 잘 살면 내 아들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잖아. 적어도 부모는 안 바뀌어도 자식은 바뀌잖아. 그러면 세기의 경일권하고 이 말을 갖다가 바꾸려고 직접 아무리 했어봐야 소용이 있나? 좀의 시간이 걸려도 내가 바뀌는 거지, 내가 안목을 가지면 내 아가 안목을 갖나 안 갖나? 이게 우리가 배운 이 5가지의 관계란 말이야. 내가 건강해지면, 잘 묻고, 잘 싸면, 그 안에 내 자식이 있나 없나? 있어요. 내가 기울여진 판구조 안에서 나는 이렇게 살더라도 니는 건강하라가 가능하나? 내가 썩은 물인데 나무인 자식 보고 내가 줄 수 있는 물은 썩은 물밖에 없는데 그 썩은 물 묻고 네 꽃을 예쁘게 피워라가 가능하겠냐는 이야기예요. 그런가요? 우리 정치인들 같이 지대가리 속에서는 개인의 이익, 자기 생각, 자기 영광밖에 없는 것들이 비록 나는 정치를 이래도 국민들아 행복해라. 개똥이다 이래. 명리 공부를 해보면 이게 자가당착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한테는 옳고 내한테는 그게 옳지만은 뭐 니한테는 클리다 이거 안 돼요. 여기 안에 우리는 적군이든 아군이든 다 있나 없나? 그죠? 나는 이래 생각해도 내한테는 이게 옳지만 니는 그러다. 니한테는 옳지만 나는 그러다가 이 안에서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스포츠는 왜 생겼을까요? 지금이 스포츠가 나무 땅을 따먹고 이런 건 아니죠. 네. 그런데도 옛날에 우리 유전자 안에 그런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나는 합니다, 그제? 늘 운동을 하는 사람이 늘 이길 수 있어요. 그런 게임은 말라가요. 아니,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게임에서 늘 1등을 할 거거든. 그 게임을 왜 하겠냐고. 우리는 그런 이유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죠. 지고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 그 갑질하는 집안 그게 물론 사회적으로 여러 각도에서 정확하게 봤다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언어 표현만을 봐보세요. 엄마의 언어 표현이 예쁘지 않은데 나의 자식이 예쁘리라 한다면 우리 명리학적으로는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되죠. 명리학을 버려버리든가 나의 기대를 버리든가. 나의 말본새가 예쁘지 않은데 내 자식의 말본새가 예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제가 공부를 안 하고 여러분 공부를 잘하기를 어떻게 바래요? 여러분 공부시키려면 내가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기라. 물론 옛날에 해난 거를 먹고 사는 경우도 있겠죠. 부모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저를 방문하는 많은 고객들이 가족 단위로 오는 것을 1차적으로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 오고 뭐 이래 오면 식구들이 아이는 아이에 맞게 어울려 뛰어놀고 장난치고 하겠죠. 그럴 때 제재하는 엄마들은 그래도 적당히 제재하겠지. 적어도 명색이 그래도 우리 직업이 얼마나 좋냐면 여러분 식당에 와서 아주 비싸게 팔아주는 그 식당의 손님은 지랄병 해요 안 내요? 지랄병 하지요. 학원 가서 뭐 비싼 수강료 내고 하는 지랄병 하지요. 그래도 우리한테 오는 사람은 지랄병 안 합니다. 일단 병원에 오는 환자들보다 나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하여튼 저한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본성이 드러날까 안 날까요? 아예 행동은 야야 저거 아이고 팔자 볼 필요 있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 주고 봐준다 얼마나 땡큐고. 남자는 재물이 철화했지요. 그 재의 안정성을 보려면 철을 보면 됩니다. 또 여자로 보면 남편이 관이죠. 그 양반의 관적인 기운의 밸런스를 보면 그 남편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거짓말 같지만 여러분 틀리지 않아요. 거짓말 같지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묘한 게 여러분 시장에서 난전에서 장사를 하면 장사하는 사람은 난전의 모양이 돼야 되겠죠. 그럼 돈은 벌지요. 자식이 난전이 되지요. 난전에서 장사를 하는데 굉장히 고급스럽게 합니다. 와, 돈 벌기는 적당할까요? 안 하지요. 자식은 지켜지지요. 근데 그 자식은 또 엄마가 돈으로 자기를 지켜주기를 바라지 우아함으로 지켜주기 바라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니 이 세상 삶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가 오행으로 보면 이 오행의 그림에서 저는 이거 피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자전거 바퀴인 오행을 생각해 볼 때 어느 하나의 온건함만으로 이게 이제 돌아가야 생이다, 생. 그죠? 딱 멈춰버리면 이건 이거로 뭐야? 다이. 사다, 그죠? 그래서 간목이 을목으로 변하면 일부는 간목의 형체에서 살아남은 거고, 여기에서 탈락해서 죽는 간목도 있죠. 오늘 못 넘기고 죽은 사람 지금 있나 없나? 병원에 가면. 그래, 이건 간목으로 죽었고.
살아남은 우리는 이름을 다르다 뿐이지만 아까하고는 다르나 같나? 다르죠?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또 오래의 시간이 걸려서 어의 모양으로 죽고 또 살아남은 사람은 병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와 오늘이 같을까요? 다르다. 근데 어제와 오늘이 전혀 안 다르게 사는 사람일수록 죽은 사람입니까? 살은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이게 돌아갈 때 살아있는 생명체다, 그죠? 어느 하나의 대단함만으로 이거 전체를 이끌어가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육친을 만드는 일을 안 한다. 육친을 만드는 일을. 손흥민, 아버지가 뭐라 하노? 프로로 뛸 때까지는 결혼해라더나 하지 말아더나. 아버지도 선수 출신인데. 그치? 그러고 결혼을 진짜 하고 싶으면 뭐를 그만두라? 지금 선수로서의 생활을 그만두라. 프로로서의 생활. 자, 또 닦는다. 어지간하면 장가 시집 가지 말아 한다. 그죠? 가면 골치 아픈 일이 더 생기나 안 생기나? 자기 공부하기도 바쁜데 이런 거까지 다 끌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물론 다 끌고도 공부가 안 되는 건 아니야. 좀 힘들겠지.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시간 속에 유연해야 되는 거. 1번. 시간 속에 유연해야 되는 거. 그리고 내가 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주위가 같이 건강해야 돼. 살아간다는 거는. 요 오행, 이게 육친이 같이 건강해야 돼. 그래서 재물도 적당히 있어야 되겠죠. 명예건속도 있어야 되겠지. 자식은 없다 하더라도 자기의 멋진 일터나 자기의 표현이 있어야 되겠지. 비록 어머님은 일찍 돌아가셨지만 나의 정신세계나 공부는 있어야 되겠지. 이러한 것들이 힘이 되어서 돌아갈 때는 유연성을 가지겠죠.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지금 앉아있는 우리들은 너나 다 할 것 없이 저나 여러분들하고 어느 하나에 아픔은 다 있을 거예요. 그죠? 시간 속에 비었던 자리는 이렇게 어떤 이제 육신으로 빠져나갔던 자리는 다른 것들이 대신해 갑니다. 우리가 손가락 하나를 불편해서 못 쓰게 되면 다른 손가락이 발전이 돼서 그 손가락을 대신해 주듯이 우리 삶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 나와 내 자식, 내 부인, 내 남편, 내 엄마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한 바퀴 속에서 굴러간다고 생각한다면 이 공부는 굉장히 우리 삶의 유연성과 또 다양성을 주지 않겠습니까? 자기로만 보지 않는. 그래서 이걸 누굴 데리고 공부를 해야 돼, 이런 거는. 1번, 선생들 데리고 이 공부를 해요. 2번, 정치인들. 3번, 재력가들. 내 제의 안정성을 갖기 위해서 직원들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재를 획득해주는 소비자들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밸런스를 찾아야 돼요. 우리는 보통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노조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제? 노동조합. 이제 이게 노동조합이 또 다른 노동계의 분란을 일으킨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100명이 남 밑에, 그러니까 노하고는 반대가 뭡니까? 사죠. 이제 대립되는 관계죠. 서로 상호 보완적이면서 대립되는 게 사다. 그러면 이 사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닌 것은 노제. 근데 노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노동자가, 노동자에도 안 들어가는 편의점 알바 노동자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뭡니까? 알바생입니다. 노동조합에 들어가 있는 노동자는 큰 틀에 이게 한 20% 안 될걸요. 한 20, 30%? 그러면 실제로 더 어려운 노동자는 어떤 노동자입니까? 노조에 가입이 안 돼 있거나 유명무실한 노동자들이에요. 그죠? 근데 세상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여기에.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대변하는 일은 잘 없어요. 전혀 없다면 여기가 폭파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갑자기 비가 새거나 불이 나거나 이런 일이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변은 하지만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을 대변해 주기는 실제 어렵습니다. 정치인들이 모든 국민을 생각하기 어렵듯이. 딱 이제 여기에서도 갑을병정이 생겨 안 생겨? 생기겠죠. 생기고 나면 입장이라는 게 같아야 달라요. 입장이 달라지면 운동하는 방향에 일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조직 안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형성돼서 돌아간다. 사회가 건강하려면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 사회도 이런 사이클 안에서 건강하게 자전거 밖에 돌아가듯이 가는 겁니다. 가다 보면 자전거 타이어에 바람 빠지는가 봐야 되겠죠. 이런 휠 때 휘어진 거 있는가 부러진 걸 봐야 되겠죠. 어느 하나가 부러지면 당장 영향을 줍니까 안 됩니까? 이거 하나가 딱 부러지면 요게 받침대가 안 돼서 찌그러들겠죠. 갈수록. 그죠? 돌아갈수록 받쳐주는 게 없으니까. 내가 척추가 받쳐주지 못하면 계속 이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 되지. 똑같지 뭐. 자, 이제 이 정도 공부를 했으면 여러분들이 국가적인 문제는 떠나서 개인적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 가정에 며느리 하나, 사위 하나. 우리가 지금 이제 누군가의 며느리나 사위가 되긴 텄지요. 네. 새로운 사위나 며느리가 되긴 텄지요. 네. 그럼 우리한테 이제 그런 인연들이 옵니다. 얼마나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우리 아는 훌륭한데 향하게 돌았다. 이거 성립돼요, 안 돼요? 네. 때리주기도 없는 일입니다. 아주 내가 꼴보기 싫어하는 게 들어와도 우리 아이가 그 짝이 맞아, 안 맞아? 짝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오늘의 짝이든 100일만 짝이든 10년의 짝이든 만년의 짝이든 근데 100년의 짝은 없잖아. 죽잖아 다. 물리적으로도 죽고 영원한 건 없어. 그러니까 아들이 뭐 10년의 짝으로 오든 20년의 짝으로 오든 그렇게 짝론이 맞다가 부부지간에 헤어지는 뭘까요? 돌아가는 쳇바퀴의 회전수가 다르죠. 삶의 궤적이 달라지죠. 누군가는 변했는데 같이 못 변했죠. 도둑질도 같이 하면 같이 잘 살아 안 살아? 살아. 그러니까 돌아가는 바퀴의 회전수가 다르거나 크기가 다르거나 삶의 궤적이 다르다죠. 그러면서 불편해지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의 문제는 아니죠. 자연입법에는. 그래서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리고 제발 우리는 그런 짝론에서 맥부는 같은 소리를 하면 안 된다. 우리 아는 멋진데 친구를 잘못 만나가. 우리 남편은 무탈한데 친구들이 이상해가. 우리 마누라는 진짜 순진한데 희한한 것들 만나가. 이런 일은 없다는 거죠, 지구 위에는. 자, 오늘 하여튼 육치는 묘리에서 질문은 또 좀 이따가 받겠습니다. 오늘 수업이 제대로 노는 시간을 지켜가면서 하네, 그죠?